연초와 전자담배 중 무엇이 더 해롭냐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학술지마다 그 의견이 상이하니 소비자들도 잘 모를 수밖에요. 그래서인지 대다수 사람들은 연초가 전자담배보다 더 해롭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정제 과정을 거친 전자담배라 하더라도 건강에 무해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연초에 비해 발암물질이 적고 냄새와 연기가 적다는 분명한 차이가 있긴 하죠. 하지만 연초에 비해 가격대가 훨씬 셉니다. 꼭 비용 때문에 금연을 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비용을 무시하지 못할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연초 못지않게 폐 기능을 떨어뜨리고 니코틴 중독을 유발해 건강을 해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뇌가 망가지든 말든 전자담배를 피며 뇌에게 쾌락을 주는데요. 그러면서 나는 운동 열심히 하니까 어느 정도 전자담배의 독성을 중화시킬 수 있을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까지 해버리죠.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단언컨대 앞으로 5년 안에 전자담배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특히 뇌 건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명적인지에 대한 수많은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를 보시게 될 겁니다. 전자담배는 연초에 비해 휴대가 쉽고 고농축된 고효율의 니코틴 섭취를 가능하게 하는데요. 이는 곧 대마를 비롯한 수많은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관문이 되는 거죠. 즉 2차 약물 중독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수많은 뇌과학자들은 전자담배를 피울 때 도파민과 아드레날린 그리고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물질의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호르몬은 격한 운동을 하거나 정신과 약을 먹었을 때 또는 섹스를 하는 등 몸에 강력한 자극이 주어졌을 때 분비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화학물질이 뇌에 급격하게 분비되면 될수록 중독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운동 중독이나 약물 중독, 심지어 섹스 중독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중 그 어느 것도 전자담배의 중독성을 따라오지 못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물론 전자담배가 일반 연초에 비해 성분상 더 나을 수는 있지만 전통적인 흡연 방식보다 간편하고 깔끔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쉽게 접하고 더 많이 한다는 게 문제란 거죠. 그래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최근 전자담배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기하학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사실 전자담배를 피우든 연초를 태우든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생각해 보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담배를 건강하게 태울 수 있을까요? 담배와 같은 기호식품은 마치 비디오 게임과 같습니다. 게임을 할 때 순간 즐거움이 폭발한다는 점, 중독성이 있다는 점에서 말이죠. 그런데 얼마든지 자기 의지로 게임하는 시간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담배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그날 기분에 따라 흡연하지 말고 하루 피워야 할 양이나 개수를 딱 정해놓는다면 그나마 건강한 흡연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 니코틴에 중독이 되고 금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든 또는 주변 사람들의 안위를 위해서든 금연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금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연초나 전자담배를 끊기 위한 가장 흔한 방법은 대체 니코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니코틴 패치나 껌을 이용해 굳이 담배를 피지 않게끔 하는 건데요. 혈류 안에 일정한 니코틴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점차 그 양을 감소시키는 방법이죠. 실제 이 방법을 통한 금연 성공 사례가 상당히 많고 점차 노년층의 흡연율도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젊은 층에선 반대로 금연보다는 전자담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전자담배의 위험성과 금연하는 필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사실 연초 위험에 관한 공익광고나 캠페인은 종종 볼 수 있지만 전자담배는 그렇지 않잖아요. 연초보다 전자담배의 세율이 높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전자담배 수요가 급증하는 게 이익입니다. 그래서 국가 세수를 위해서라도 연초의 위험성을 알려 전자담배로 갈아타게끔 하는 의도가 숨어있는 걸 수도 있죠. 하지만 최근 아무리 전자담배 수요가 늘었어도 아직까지 연초를 선호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전체 흡연자 중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수가 평균 이하라는 게 공공보건위 통계치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연초나 전자담배 불문하고 금연에 성공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로는 니코틴 패치를 일정 기간 먼저 붙이고 그 다음 니코틴 껌으로 갈아타는 게 금연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물론 니코틴 패치나 껌은 사람마다 효과가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한 결과 처음 일주일간 니코틴 패치를 붙이고 그 다음 주에 니코틴 껌이나 니코틴 스프레이 등으로 갈아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니코틴 패치를 먼저 하는 이유는 니코틴이 혈류로 흡수되는 속도를 이용해 도파민과 아드레날린 그리고 아세틸콜린 등의 화학물질에 전반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인데요. 니코틴 패치는 하루 동안 안정적인 도파민 수치를 유지하게끔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담배를 통해 니코틴을 섭취하게 되면 도파민 수치가 불안정해져 종종 한밤중에 잠을 설치게 되는데요. 바로 금단 현상 때문이죠. 니코틴 반감기가 한두 시간 정도로 매우 짧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담배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는 동안 니코틴 섭취가 안 되니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니코틴을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흡연자들이 자기 직전에 한 대 피고 한두 시간 숙면을 취한 후 금단 증상이 시작돼 잠을 설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새벽에 일어나 담배를 피고 다시 잠이 든다든가 아니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화장실에 가서 담배를 태우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니코틴 패치는 금단 현상을 완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코틴 패치로 어느 정도 금단 현상을 잡아주면
니코틴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니코틴 껌으로 갈아타면 되는데요. 그러면 니코틴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걸 막고 도파민을 비롯한 뇌의 신경전달 물질 흐름에 또 다른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웠을 때 나오는 도파민 같은 화학물질에 더 이상 기대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즉, 담배를 피웠을 때 나타나는 반작용을 의도적으로 깨버리는 겁니다. 이건 도파민의 약점을 노리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도파민의 가장 큰 특징은 무작위적, 간헐적 보상이라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도박을 할 때 도파민이 폭발하는 거죠. 특히 아깝게 돈을 잃었을 때, 갑자기 돈을 땄을 때 도파민 분출이 정점을 찍게 됩니다. 결국 점점 그 주기가 짧아지면 돈을 잃고 따고를 떠나서 그냥 도박하는 그 자체에 정신이 팔려버리죠. 그렇게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도파민이 정점을 찍을 때를 마냥 기다리게 됩니다. 그 짜릿함의 대가로 시간과 돈을 날리게 되지만 이미 도파민이 의지를 갉아먹어버렸기 때문에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박을 하다 집과 재산을 날리는 이유가 특별히 바보여서가 아니라 누구나 도파민의 맛을 보면 중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코틴도 마찬가지로 간헐적, 불규칙적으로 도파민을 방출하기 때문에 점점 흡연에 빠져들게 하는데요. 하지만 니코틴 패치나 껌 같은 니코틴 대체제는 하루 동안의 도파민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함으로써 흡연할 때 나오는 급등급락 도파민에 의지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흡연을 해도 별 감흥이 없다거나 굳이 흡연이 안 땡기게 되는 거죠. 점차 흡연의 필요성을 못 느끼니 심리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별 상태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맹신하기보다 전문의와 상의한 후 자신에게 꼭 맞는 금연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